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의 신형 잠수함이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나 중국의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핵잠 실종 사건에 이어 또다시 잠수함이 감쪽같이 사라지면서 중국에서 잠수함 연쇄 실종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반면에 한국 잠수함은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올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 우한의 조선소에 정박해 있던 039A형 위안급 잠수함이 불현듯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외신들이 중국 잠수함의 침몰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건데요. 앞서 대만 자유시보는 지난달 중국 우한 양쯔강변 우창조선소로 추정되는 정박지에서 중국의 039A형 위안급 잠수함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몰했다며 수면에 기름 오염이 발생했고 크레인과 기름을 빨아들이는 장치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잠수함이 원인 불명으로 갑자기 침몰하면서 주변 해상에 엷은 기름막이 생겨 주변에 기중기선을 투입해 방제 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039A형 위안급 잠수함은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이 운용하는 가장 현대적인 디젤 잠수함으로 사라진 주력 잠수함에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을 테지만 어쩐지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조선소의 수상한 변화를 알아차린 건 퇴역한 미 해군 잠수함 전투장교인 톰 슈가트 신미국 안보센터 선임연구원입니다. 앞서 슈가트는 SNS에 조선소 주변 위성사진을 게시하며 잠수함이 정박돼 있던 곳에 크레인 바지선이 모여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연이어 바지선이 모두 사라진 모습이 담긴 사진을 업로드했는데 그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이며 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주인 대만 국방아카데미 전략연구소장은 중국 잠수함 침몰 원인은 내부기계 고장이나 외부 충돌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방산 전문가들도 039A형 위안급 잠수함에 대해 균형 유지를 위해 채워넣는 평형수 탱크 고장, 제어 회로나 어뢰발사관 문제, 배기 밸브나 대형 베어링 파손 등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조선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중국에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중국은 국가 운영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와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존의 중국 잠수함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라 엄청나게 새로운 일이 아닌데요. 앞서 6월만 해도 중국 핵잠수함이 오작동으로 수면 위로 상승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온라인에 퍼졌는데 당시 대만 언론들은 대만 서해안에서 200km 떨어진 대만 해협에서 찍힌 중국 핵잠수함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대만 어민이 촬영한 것으로 진급 탄도미사일 발사 핵잠수함으로 보이는 함선 표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게 포착된 겁니다. 앞서 중국 매체 글로벌타임즈는 중국 잠수함 부대 창설 70주년을 맞아 중국의 핵 추진 잠수함들이 정기 순찰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었는데 이들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전문가들 역시 남중국해에서 칭다오 기지로 귀환하던 핵잠수함이 오작동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아니냐며 지적했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왔던 건 작년에 중국 핵잠수함에 문제가 있어 침몰이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도 나와 한 차례 발칵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 국정원에 해당하는 대만 국가안전국이 중국 핵잠 침몰 사고를 공식 인정하면서 중국 잠수함의 민낯이 드러났었습니다. 작년에 대만 국방부가 중국 핵잠수함 사고로 승조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소문을 부인했지만 중국이 이를 다시 바로 잡은 겁니다. 영국의 더타임스는 작년에 중국의 핵잠이 미국과 영국 잠수함을 노린 장애물에 걸려 침몰했으며 이 과정에서 승조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영국 기밀보고서가 존재한다고 폭로했었는데요. 작년 8월 중국의 2세대 093형 상급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인근 지역에서 침몰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중국이 헛소문이라고 부인했던 주장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당시 더욱더 논란이 됐던 것은 사고를 낸 093형 상급 핵잠수함이 중국 해군이 보유한 잠수함 중 가장 강력한 공격형 핵잠수함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뉴스에 따르면 093A형 잠수함은 함수의 6기에 533mm 어뢰발사관을 갖추고 있으며 스텔스 설계까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빈 깡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현재까지도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 093A형 잠수함 침몰설은 거짓이며 중국의 군사력을 흠집내기 위한 반중 세력과 외신의 음모라는 글만 검색되고 있는다는 점인데요. 당시 사실을 부인했던 대만 정보 당국도 최근 국회 입법원에 출석해 중국 잠수함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침몰을 공식 인정했지만 중국만 모른 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 2018년엔 중국 핵잠이 너무 시끄러워 일본에 발각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며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093A0으로 불리는 중국의 110m 상급 핵잠수함이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에게 덜컥 발각됐었습니다. 당시 중국 잠수함은 일본 해군에게 발각돼 이틀간 쫓겨다닌 끝에 공해에서 중국의 국기인 우성홍기를 돛대에 매단 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핵잠수함이 소음이 너무 심해 일본 해군에 발각됐으며 일본 함정과 군용기의 추격을 견디다 못해 부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것은 중국 해군의 수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수개월 동안 수중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핵잠수함에 있어 정숙성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일단 발각돼 잠수함의 독특한 음향이 적에 의해 기록되면 잠수함의 작전 능력은 사실상 소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일본 해군에 발각된 093A형 잠수함은 악명 높은 소음으로 유명했던 한급 핵잠수함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해군이 절치부심하며 만든 잠수함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중국의 091형 잠수함도 2004년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진입했다가 일본 해군에 쫓겨 중국 영해로 돌아왔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중국이 절치부심해서 만들었다는 093A형 잠수함의 경우 091형보다 훨씬 조용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번 노출로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중국이 이들보다 훨씬 더 조용한 차세대 잠수함 095형을 취역시킨다고 했지만 여전히 의문입니다. 반면에 한국 잠수함의 상황은 중국과 완전히 딴판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대한민국의 3,000톤급 SLBM 안무함이 자망 타격 훈련을 첫 공개하는 등 숨겨뒀던 강력한 한 방을 날려버렸습니다. 실제로 3,000톤급 잠수함의 실제 자망 및 타격 훈련 공개는 이번이 최초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숨죽여 이를 지켜봤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어뢰처럼 함정을 상대로 하는 중소형 무기뿐 아니라 지상의 고가치 표적을 노리는 대형 탄도미사일 SLBM 잠수함이라면 하나의 무기를 넘어 국가 차원의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훈련은 적의 SLBM 탑재 잠수함이 기지에서 벗어나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NLL 이남으로 침투해 해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되는데요. 적의 예상 기동 경로에서 경계작전을 벌이던 안무함은 특정한 수중 소음을 탐지하고 분석해 적 잠수함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적 잠수함의 NLL 이남 진입이 확인되자 안무함은 어뢰 공격을 망설임 없이 준비하고 순식간에 어뢰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뢰가 발신하는 소나음파가 적함에 맞고 반사돼 돌아올 때 들리는 핑 소리는 주기가 점차 짧아지더니 이내 사라지면서 공격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어 안무함은 적의 육상 핵심 표적 타격 임무에 들어가 수중에서 은밀히 기동하다가 SLBM을 발사, 적 전략 목표 지역을 타격하는 내용의 훈련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며 우리 잠수함 성능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안무함이 운용하는 SLBM은 수백 킬로미터 이상 사거리를 내는 대용량 연료, 대형 탄두 등 상당히 커 어뢰를 쏘기 위한 소구경의 짧은 수평 또는 경사발사관에 집어넣을 수 없는데요. 대부분 주요 군사선진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VLS를 장착하고 핵탄두 SLBM을 운용하는데 핵이 없는 한국은 디젤 잠수함에서 SLBM을 실전 운용하는 세계 유일 국가로 꼽히면서 감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더 강력해진 국산 잠수함 이번함의 기공식이 열리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잠수함 강국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게 됐습니다. 지난달 방사청은 경남 거제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건조 중인 장보고3 배치2 이번함 기공식을 개최하고 함 건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음을 알렸습니다. 이번 이번함은 배치1급 대비 국산화를 더욱 확대해 더욱 안정적으로 함정 운용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리튬 전지 체계 등 12종을 추가해 모두 70종의 국산화 장비가 탑재됩니다. 이에 따라 잠수함 수출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출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등 해외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기업인 하나오션에 따르면 이번함은 내후년 함 건조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2028년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식은 국내 잠수함 건조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요. 실제로 최근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이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더 일찍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잠수함이 제대로 명성을 날릴 판이 깔아졌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캐나다 총리가 러시아와 중국의 잠수함 확대를 경계하면서 캐나다 역시 잠수함 도입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력 증강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6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 세계 주요 군함 제조사들이 뛰어들 태세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 가운데 한국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등이 뛰어들 전망으로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3,000톤급 장보고3 잠수함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우리 잠수함의 경우 이미 기술적으로 검증돼 있는 만큼 수주 가능성이 매우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르면 올 가을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국내 조선업계가 세계 최고 잠수함 건조국가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